한국어 때문에 인생이 바뀐 한독일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발음과 냉철한 객관성으로 30년간 독일 방송계를 평정한 여성이었는데요.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서 우연히 듣게 된 한국어, 이 한마디에서 충격적인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전해지며 유럽 전역에도 한국어의 힘이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서구 사회를 움직인 한국어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형제의 나라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호프만입니다. 미넨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55세 오디오북과 더빙 성우로 일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독일어권에서는 꽤 알려진 성우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문장에 관한 거예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튀르키예 대지진 관련 긴급 뉴스를 더빙하고 있었죠. 30년 경력 동안 이런 뉴스는 수천 번 해왔으니 별 느낌 없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재난 뉴스는 항상 차분하고 객관적인 톤으로 전달하는 게 프로의 자세라고 믿었으니까요. 현장에는 전 세계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생존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때였어요. 헤드폰 너머로 한국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단 한 문장이었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 목소리에는 제가 30년 동안 녹음실에서 한 번도 담아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말끝의 온기, 순수한 위로, 진심이 느껴지는 떨림.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녹음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테이크를 중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한국 구조대원 원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디렉터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호프만 클라라가 테이크를 중단한다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었으니까요. 완벽주의자인 저는 감기로 목이 쉬어도 가족 문제로 마음이 아파도 절대 녹음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원음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이번에는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공식적인 격식도 과장된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따뜻함만이 있었죠. 무너진 건물 속 누군가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클라라, 괜찮아요? 디렉터가 물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서 더빙을 했지만 그날 이후 제 목소리는 달라졌어요. 한 문장, 단 하나의 문장이 30년간 쌓아온 제 직업적 신념을 흔들어 놓은 거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에 울림을 주었을까요? 뭔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저 성우로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발음과 톤만 추구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려고 눈을 감았지만 그 한국 구조대원의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이 자장가처럼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 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목소리에는 단순한 소리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의 일을 잊으려고 노력하며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저희 집은 저와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니코, 단둘뿐이에요. 남편은 니코가 10살 때 우리를 떠났죠. 그 이후로 감정 표현이 점점 서툴러진 것 같아요. 성우로서는 수천 가지 감정을 연기할 수 있는데 정작 실제 삶에서는 그게 어려워졌어요. 특히 니코에게는요. 니코, 아침 먹어. 평소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니코는 졸린 눈으로 부엌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요즘 대학 입시 준비로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겠지만 오늘따라 니코가 스마트폰을 들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봐봐. 신기한 기사야. 화면에는 2025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전 세계 한국어 호감도 75.4% 육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순간 어제의 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어? 갑자기 왜? 물었습니다. 니코가 수줍게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돌아온 니코의 손에는 한국어 교재와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니코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니. 사실 6개월 전부터 한국어 배우고 있었어. 니코가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놀릴까봐. 왜 하필 한국어야?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엔 그냥 케이팝 가사 이해하려고 시작했는데 니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상하게 빠져들었어. 한국어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니코가 태블릿을 켜더니 한국어 학습 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말했죠. 내가 엄마 선생님 해줄게. 엄마도 한번 해볼래? 저는 망설였어요. 55세의 새 언어라니. 하지만 니코의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안, 영, 세요. 니코의 지도에 따라 천천히 발음해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안녕하세요라는 낯선 단어가 묘한 울림을 주는 거예요. 마치 피아노의 특정 건반을 처음 눌러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새로운 음색, 새로운 진동이 제 목구멍과 가슴을 울렸습니다. 와, 엄마, 발음 진짜 좋은데. 니코가 기뻐했어요. 그때 니코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어요. 이거 봐. 엄마, 한국어가 얼마나 리듬감 있는지. 그리고 이 존댓말 시스템. 완전 음악 같아. 영상 속 배우들의 대화를 들으니 전날 들었던 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그 말끝에 요가 주는 부드러움. 정중함과 친근함 사이의 미묘한 균형. 성우인 제가 왜 이걸 이제야 느끼는 걸까요? 엄마, 어제 뭔가 있었어. 니코가 물었어요. 역시 아들은 엄마의 변화를 놓치지 않더군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니코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얼마나 제 마음을 흔들었는지 30년 직업생활에서 처음 느낀 진정성에 대해 말이죠. 그래서 나도 그랬어. 니코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만 느낀 게 아니야. 한국어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래서 전 세계 호감도가 75.4%나 되는 거고. 저는 놀랐습니다. 니코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갑자기 부엌 테이블이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그 75.4%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저와 니코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주고 있었죠. 그럼 내일부터 같이 공부해볼까? 제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니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엄마가? 완전 대박. 내가 엄마 한국어 선생님 할게. 그렇게 우리의 아침은 평소와 다르게 끝났어요. 저는 출근길에 계속 안녕하세요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 목소리에 다시 온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방송국에서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자 인터뷰 특집 더빙 작업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튀르키예 독일 통역사 아이셰 알탄을 처음 만났습니다. 37세의 아이셰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녹음이 끝난 후 아이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호프만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요즘 들어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방송국 근처 카페로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호프만 씨의 한국 구조대원 인터뷰 더빙을 들었어요. 아이셰가 말했어요. 뭔가 달랐어요. 다른 더빙과는 완전히 달랐죠. 놀랐습니다. 제 변화를 알아채다니. 그랬나요? 사실 그 인터뷰는 저한테도 특별했어요. 알아요. 아이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형제국이에요. 형제국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이셰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에 참전한 5천여 명의 튀르키예 군인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129시간 동안 불철주야 구조 활동을 펼친 한국 구조대원들의 모습이었죠. 우린 서로 돕는 사이예요. 아이셰가 말했어요. 1950년 한국이 위기일 때 튀르키예가 도왔고 그 은혜를 한국이 2023년에 갚은 거죠. 사진 속 한국 구조대원들의 필사적인 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129시간, 거의 일주일을 쉬지 않고 구조 활동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한국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에서 구출한 튀르키예 소녀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진 기억나세요? 이때 그 구조대원이 한 말이, 아이셰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셰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호프만 씨,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에요. 한국어 괜찮아요에는 우리 튀르키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뉘앙스가 있어요. 위로와 희망, 약속이 모두 담겨 있죠. 정확히 그거예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제가 느낀 것도 그거였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혼이 담긴 위로죠. 아이셰가 제 말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 한국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저를 그토록 흔들었는지. 그건 단순한 전문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셰, 당신은 튀르키예어와 독일어 두 언어를 하시잖아요. 언어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궁금했어요.
아이셰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호프만 씨,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정서가 모두 담겨 있죠. 튀르키예어로 사랑해를 말할 때와 독일어로 에츄레이 떼추를 말할 때 같은 의미지만 완전히 다른 감정이 담겨요.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성우로 일하면서도 언어의 이런 측면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소리는 기술이고 연기라고만 생각했지.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역사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으세요? 아이셰가 갑자기 물었어요. 사실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제 아들이 가르쳐주고 있죠. 대답했습니다. 아이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튀르키예 한국 문화의 유사점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주말 약속을 잡는 건 제게 굉장히 낯선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뭔가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좋아요. 니코도 데려가도 될까요? 묻자 아이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더 좋죠. 그럼 토요일 오후에 미넨 외곽의 한 튀르키예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진짜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구조대원의 한마디가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토요일 오후 니코와 함께 미넨 외곽의 튀르키예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니코는 평소보다 생기 있어 보였어요. 아마도 제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30년 동안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아이셰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를 위해 아늑한 코너 자리를 예약해둔 모양이었죠. 호프만 씨, 니코,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이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셰, 그냥 클라라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모르게 친근하게 대답했어요. 니코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라고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다양한 요리들을 테이블에 차려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다 뭐예요? 니코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이건 메제라고 해요. 튀르키예식 전체 요리죠. 아이셰가 설명했어요. 하나씩 맛보면서 제가 보여드릴 걸 보세요. 아이셰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제사상이 차려진 한국 가정의 모습이었죠. 이건 한국의 명절 제사상이에요. 조상님께 예를 표하는 의식이죠. 다음 사진은 튀르키예의 명절 식탁이었어요. 놀랍게도 음식 배치와 분위기가 한국의 제사상과 비슷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양국 모두 조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명절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음식 배치도 비슷하죠. 저와 니코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셰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반찬과 튀르키예의 메제, 한국의 어른 공경 문화와 튀르키예의 가족 예절, 손님 대접하는 방식까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었어요. 이거 우리랑 너무 비슷해. 니코가 먼저 감탄했어요. 맞아요. 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죠? 지구 반대편 나라인데. 아이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문화적 DNA라고 할까요? 우리 튀르키예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했고 한국인의 일부 조상도 같은 지역에서 왔다는 설이 있어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문화적 유사성을 보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다음 사진은 한국의 전통 주택 한옥과 튀르키예의 전통 가옥이었어요. 구조는 달랐지만 온돌과 비슷한 바닥 난방 시스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 집 안배치의 철학까지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와, 진짜 신기하다. 니코의 눈이 반짝였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아이셰는 이어서 한국과 튀르키예의 언어적 유사성도 보여줬어요. 문법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했죠.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 조사와 어미의 사용, 존댓말 시스템까지. 두 언어 모두 교수님 연구실에 계십니까? 처럼 말할 수 있어요. 유럽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죠. 아이셰가 설명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과 튀르키예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족 중심적인 문화, 정이 많은 국민성, 손님 대접의 열심인 모습까지. 이야기할수록 더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셰, 왜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아이셰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클라라,
당신이 그 한국 구조대원의 목소리에서 느낀 것. 그건 단순한 언어적 특성이 아니에요. 그건 수천 년 된 문화적 DNA가 만들어낸 진심의 표현이에요. 한국어의 요는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소리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성우로서 30년 동안 다양한 감정을 연기했지만 진짜 문화와 역사가 만들어낸 진심의 울림은 표현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아이셰가 계속했어요. 클라라는 이미 그 울림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 끌리는 거죠. 당신 목소리에도 이제 그 울림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니코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따뜻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목소리가 변했다고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아이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주에 한국 가정식 레스토랑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니코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네, 가요. 엄마,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여정이 저를 어딘가 더 따뜻한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가 이렇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튀르키예 레스토랑 방문 이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진지하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니코의 도움을 받아 매일 저녁 30분씩 한국어 앱으로 공부했죠.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 문장이었지만 곧 더 복잡한 표현들로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니코가 웃으면서 저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건 한국 신조어들이야. 재미있을 거야. 종이에는 이상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갑분싸, 얼주가, 이생망, 왓네스.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들이었죠. 이게 다 뭐야?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의 줄임말이고 얼주가는 얼굴 주변 가족으로 닮은 사람들.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 니코가 신나게 설명했어요. 이런 단어들을 듣고 있자니 정말 멘붕 이것도 한국 신조어라고 하더군요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 언어 놀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니코가 말했어요. 매년 수백 개의 새로운 단어가 생겨난대.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주 나와. 저는 성우로서 이런 신조어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니코에게 한국 드라마 몇 편을 보여달라고 했죠. 특히 신조어가 많이 나오는 청소년 드라마를요. 그날 밤 니코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거였죠. 같은 의미의 문장도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억양과 어미를 사용했어요. 니코, 이거 정말 신기하다. 한국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문장 전체가 바뀌는구나. 맞아요. 한국어에는 존댓말 단계가 최소 6개는 있어요. 니코가 기쁜 듯이 설명했어요. 하십시오체, 해요체, 하우체, 하게체, 해체, 헤라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써요. 전문 성우인 제가 이런 언어적 복잡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문장의 끝이 바뀌는 것만으로 말하는 사람의 태도, 감정, 상대방과의 관계가 모두 드러난다니. 이건 마치 음악의 변주곡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복잡한 뉘앙스를 담아내는 정교한 도구였어요. 유럽 언어에는 없는 독특한 특성이었죠. 다음 날 저는 녹음실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제 목소리를 녹음해보고 싶었거든요. 독일어로 같은 문장을 여러 감정으로 녹음한 후 한국어 안녕하세요와 안녕의 억양 차이를 분석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헤드폰을 통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언어가 악보처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어의 딱딱한 억양, 영어의 율동적인 흐름, 그리고 한국어의 물결 같은 리듬. 각 언어마다 고유한 멜로디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어의 요로 끝나는 문장은 마치 부드럽게 내려앉는 음표 같았어요. 그 소리에는 정중함과 친근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반면 독일어는 단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영어는 마지막 음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패턴이 규칙적이었어요. 성우로서 30년 동안 다양한 감정을 연기했지만 언어 자체가 가진 감정적 울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악기를 발견한 음악가처럼 흥분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대본의 말끝의 떨림과 리듬에 대한 메모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슬프게 혹은 기쁘게가 아니라 각 문장의 마지막 음절이 어떻게 호흡과 함께 떨려야 하는지까지 세밀하게 기록했죠. 클라라,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더 섬세해졌달까. 디렉터가 녹음 후에 물었어요. 새로운 악보를 발견한 것 같아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집에 돌아와 니코에게 오늘의 발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니코는 제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죠. 엄마, 한국어가 엄마를 변하게 했어요. 니코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어는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 직업과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있었죠.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 문화, the intonation at the end of the Korean. 저는 깨달았어요. 성우로서 30년 동안 기술적 완벽함만 추구했지만 정작 목소리에 담긴 진정한 따뜻함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어의 요가 주는 따뜻한 울림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셰와의 약속대로 다음 주 일요일에 미넨의 한한국 가정식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하기로 했어요. 니코는 전날부터 너무 들떠서 한국 음식에 대해 인터넷을 뒤지며 공부하고 있었죠. 아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아이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종이와 태블릿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와,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아이셰가 감탄했어요. 역시 성우는 다르네요. 니코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밤마다 발음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살짝 부끄러워졌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정말 밤마다 녹음기로 제 발음을 녹음하고 한국 드라마 속 대사와 비교하면서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자료를 준비해왔어요. 아이셰가 태블릿을 켜며 말했어요. 제가 통역사로 일하면서 모은 K열풍 관련 데이터예요.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아이셰는 차례로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 증가 그래프였습니다. 보세요. 5년 전과 비교해서 한국어 학습자 수가 347% 증가했어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16개 대학의 한국어 전공이 신설되었고 세종학당은 전 세계적으로 정원 초과 상태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진 걸까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아이셰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경제, 문화, 언어.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삼위일체가 K열풍을 만들어냈죠. 아이셰는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율이 4.9%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K뷰티 제품의 신뢰도가 99%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K-팝, K-드라마, K-영화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도 있었죠. 경제적 성공이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고 문화적 영향력이 언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예요. 아이셰가 설명했어요. 니코가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럼 유럽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아이셰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지금 유럽 기업들은 한국어 능통자를 모시다시피 하고 있어요. 특히 기술, 뷰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요. 우리의 음식이 나왔어요.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 이게 다 반찬이에요? 니코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한국 식사는 항상 여러 반찬과 함께 나와요. 튀르키예의 메제와 비슷하죠. 아이셰가 설명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이셰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어가 영어 다음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는 언어가 되었다는 통계.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뉴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다니. 그게 바로 제가 클라라에게 이 모든 걸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예요. 아이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현상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니코가 끄덕이며 말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한국어 배우는 앱 깔았다고 자랑하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아이셰가 웃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식사를 마치면서 아이셰가 마지막 통계 하나를 보여줬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중 78%가 언어의 아름다움을 학습 이유로 꼽았다는 설문조사였어요. 이게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아이셰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취업이나 케이팝 때문이 아니라 한국어 자체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한국어의 리듬과 억양,
그 특유의 따뜻함에 매료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니코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셰가 미소 지으며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미넨에서 한국문화축제가 열려요. 가볼까요? 저와 니코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 일상의 즐거운 모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대본을 읽는 성우였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국 구조대원의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라는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귀가 길에 니코가 물었어요. 엄마, 한국어를 배우면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잠시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제 삶에 새로운 열정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응, 맞아. 정말 행복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독일 성우협회에서 연례 세미나 발표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국제방송에서의 감정 전달이었죠. 평소라면 단순히 기술적인 발표를 준비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었어요. 니코, 내가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저녁 식사 후 니코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엄마. 니코가 기대에 찬 눈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준비한 발표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목은 소리의 마음을 담다 한국어에서 배운 감성 더빙의 비밀이었죠. 와, 엄마가 이런 주제로 발표해요? 니코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조금 모험적이지만 내가 최근에 깨달은 것들을 다른 성우들과도 나누고 싶어.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베를린으로 떠나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발표 내용을 다듬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발견한 언어의 음악성, 말끝의 온기, 감정을 전달하는 미묘한 억양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독일 성우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세미나 당일 베를린의 크고 웅장한 회의장에는 300명이 넘는 독일의 유명 성우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호프만입니다. 이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준비한 영상을 틀었죠. 화면에는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원이 생존자를 구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대사,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제 30년 성우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어서 2개의 스크린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한국어 원본 대사와 그 억양을 시각화한 그래프. 다른 하나는 제가 더빙한 독일어 버전이었죠. 보시다시피 원본 한국어 대사에는 말끝의 온기, 미세한 떨림, 진심이 담긴 호흡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독일어 더빙에는 그런 요소가 거의 없었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 말끝 억양의 다양성, 감정을 담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더빙에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줬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술적 완벽함만 추구해왔습니다. 정확한 발음, 깔끔한 녹음, 명확한 전달.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마음입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영상은 제가 최근에 더빙한 한국 드라마 장면이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더빙한 것이었죠. 말끝의 온기, 미세한 떨림, 호흡의 깊이까지 한국어 원본에서 배운 요소들을 모두 담아냈어요. 듣기만 해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물었어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일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기도 했고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해당 문화의 역사, 철학, 감정,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감성 더빙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단순히 대사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언어의 감정적 특성까지 담아내는 더빙 방식이었죠. 소리에 마음을 담읍시다. 이것이 제가 한국어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2번째, 3번째, 순식간에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성우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독일 최대 방송사의 디렉터가 저를 찾아왔죠. 호프만 씨,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 방송사에서 감성 더빙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해주시겠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베를린에서 미넨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대본을 읽는 성우였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감성 더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니코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어요. 니코는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껴안았죠.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엄마는 독일 최고의 성우가 아니라 세계적인 성우가 될 거예요. 니코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한국어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나 자신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다. 한국어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베를린 세미나 이후 새로운 감성 더빙 프로젝트로 바빠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열심히 매진했어요. 아이셰와 니코의 도움으로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발음에 있어서는 성우라는 직업 덕분에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니코가 제안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얻은 장학금 소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한국 식당에 가요. 이번엔 엄마가 직접 한국어로 주문해보는 건 어때요? 니코가 대학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싶었죠. 좋아. 도전해볼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위넨의 유명한 한국 가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론적으로는 한국어로 주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원어민 앞에서 말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죠. 테이블에 앉자 니코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독일 최고의 성우잖아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메뉴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비빔밥. 니코와 상의 끝에 불고기로 결정했죠.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문장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고기 2인분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불고기 2인분이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제 한국어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거든요. 니코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제게 윙크를 보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니코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니코,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니코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궁금했어요. 아빠가 떠난 뒤 엄마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었어요. 집에서는 항상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 목소리에 다시 온기가 돌아왔어요. 니코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니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그랬어?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엄마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 발음을 연습할 때, 엄마 목소리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어요. 마치 옛날 아빠가 있을 때의 엄마 같았어요. 니코의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졌고 그것이 제 목소리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특히 그 따뜻한 요, 어미를 발음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에 다시 감정을 담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안해, 니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몰랐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니코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도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달라졌으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불고기가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직원이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저는 자신감 있게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죠. 니코가 잔을 들고 말했어요. 엄마의 새로운 목소리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해요. 저도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니코의 장학금과 밝은 미래를 위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와 니코 사이의 다리, 제 감정과 목소리를 되찾게 해준 열쇠,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니코가 물었어요. 엄마, 다음 목표는 뭐예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 그 언어와 문화가 태어난 곳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니코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 구조대원의 한마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다 괜찮게 됐네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문장, 단 한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였죠. 한국어의 따뜻함과 우리 문화의 가치가 독일의 한 성우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국어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한국어의 어떤 특징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